자, 이번에 이제 5.9절 Central Authentication Server 보겠습니다. 중앙 인증 서버. 예. 트리플 A에서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중앙에서 이러한 인증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ocal Authentication과 Server Based Authentication이 있는데, Local Authentication은 사용자가 로컬에 있는 서버에 그냥 직접 이렇게 접속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서버가 많아지게 되면 사용자가 일일이 다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서버에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도 사용자를 다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버 베이스드 어센티케이션이 있습니다. 서버 베이스드.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얘가 대신 인증을 해서 요거 이러한 서비스들을 모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중앙 인증 서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 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괄적인 정책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왜냐면은 로컬 어센티케이션을 하게 되면 만약에 패스워드 정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든 서버에다가 다 세팅을 해야 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중앙인증 서버에서만 세팅을 해주게 되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앙 집중식 인증, 대표적으로 레디우스. 우리 지난번 앞에서 이제 802.1x 하면서 나왔었죠. 여러분들 802.1x 하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커버로스하고 SSO를 뒤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 서버, 액티브 디렉토리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인증 기법인 오스 그리고 세멀 방식 등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duce는 우리 802.1x 하면서 우리가 봤었죠.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supplicant, 그리고 authenticator, 그리고 authentication server.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커버로스를 커버로스. 커버로스가 뭔지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커버로스. 오른쪽 상단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 개의 이름입니다. 개. 근데 이 개는 이렇게 머리가 세 개잖아요. 몸은 하나고 머리가 세 개인 이 개예요. 근데 이 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음의 문턱을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사람이 오면 이 개가 보고서 죽었구나 하면 통과시키고 만약에 산 사람이 오면 살았네 하고서 죽여가지고 통과시키고 뭐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세 개 달린 죽음의 관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음, 이 기술은 1980년대 중반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MIT 학교에서 특허를 내서 이렇게 개발을 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왜 세 마리의 개를 이렇게 형상화 했냐면은 여기에 기본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예요. 802.1x에서도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역할들이에요. 첫 번째가 커버로스 서버예요. 커버로스 서버. 그 다음에 서플리컨트 베리파이어. 자, 서플리컨트가 인증을 요청하는 요청자잖아요. 요청자. 그 베리파이어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서버. 서버. 근데 이제 커브로스 서버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브로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대칭키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해요. 대칭키 암호 기술. 왜 공개키를 안 쓰고 대칭키를 했습니까?
1980년도 중반에, 물론 공개키 기술이 1970년도 후반에 나왔잖아요. 1980년도 중반에만 해도 공개키 기술을 보편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공개키를 쓰려면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죠. certification이 필요해요. PKI가 필요한데 이제 커브로스는 이제 그런 거를 필요치는 않습니다. 커브로스는 대칭키 암호 기술 기반이에요. 티켓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티켓.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대칭키 암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n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제 n개의 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플리컨트하고 베리파이어 간에 서플리컨트하고 베리파이어 간에 어떤 대칭키 방식의 암호 키를 쓰겠다.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커버러스를 이용을 하면 딱 n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n개의 키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대단한 거죠. 안 그러면 n 곱하기 n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n 곱하기 n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n명의 사용자에서 n개 키를 갖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커버러스 서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요. 이 커버러스 서버에 보면 KDC,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커버러스 서버가 키를 분배해줘요, 키를. 커버러스 서버에 있는 KDC는 모든 사용자의 대칭 기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n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n개의 기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KDC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AS의 역할을 커버러스 서버가 해요. AS가 뭐냐면 Authentication Service의 역할을 해줘요. 그다음에 TGS, 티켓 그랜팅 서비스를 해줘요. 이게 지금 이제 뭔 말인지 잘 안 오실 텐데요. 뒤에서 그림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자, 커버러스. 자, 모든 시스템에서는 최초의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이니셜 로그인 단계가 필요해요. 사용자가 커버러스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면서 보세요. 자, 서플리컨트가 커버러스 서버한테 이니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이니셜 로그인. 서플리컨트가 커버러스에게 자신에 대한 인증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크리덴셜 값을 여기 보내는 거죠. 크리덴셜에 뭐가 있어요? 서플리컨트의 이름, 그리고 오센티케이션에 필요한 크리덴셜 정보들을 담아서 여기다 이렇게 보내요. 음. 자, 물론 커버러스 서버에는 이 정보가 있겠죠.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미 있겠죠. 사전에 있을 겁니다. 자, 커버러스 서버는 서플리컨트에 이런 크리덴셜을 확인한 다음에 TGT를 발급해줘요. 티켓 그랜팅 티켓. 티켓 그랜팅을 위한 티켓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티켓 그랜팅을 위한 티켓. 이게 뭔 말인가? 네, 티켓 그랜팅. 음. 여기서 얘기하는 티켓은요, 서플리컨트가 베리파이어한테 인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티켓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티켓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티켓, TCT라는 거예요. 자, TCT에는 세션 키와 사용자 아이디, 유효기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세션 키, 유효기간 등이죠. 일정 시간이 되면 얘도 이제 무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커버러스 서버 자신의 마스터 키로 얘를 암호화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서플리컨트가 됐든 베리파이어가 됐든 이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커버러스 서버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버러스 서버는 이 TCT를 보고서 서플리컨트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니셜 로그인이 끝나면 이 TCT가 발급되면서 이제 서플리컨트는 커버러스 서버에게 자신을 이걸로 대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마치 뭐와 같으냐?
놀이동산이 입장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버랜드를 가면 이제 입장권 끊고 자유이용권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입장권을 살 때 학생 할인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신분증을 내죠. 음. 그래서 거기서 매표하면서 신분증 보고서 학생 할인을 해줘가지고 티켓을 주게 되면 그 티켓 갖고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 앞에서는 신분증 안 보여줘도 되죠. 손목에 있는 띠만 이제 보여주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개념이 이제 커브로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니셜 로그인 단계에서는 일단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손목에다 띠를 차고 들어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티켓 그랜팅 서비스. 예, 이 두 번째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입장을 했어요. 서플리컨트가 이 네트워크, 이 서버를 쓸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TCT도 갖고 있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개의 베리파이어 서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얘를 이제 AV라고 표현했어요. AV. 그러니까 이 베리파이어 중에 하나예요. 다른 베리파이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A라는 베리파이어에게 통신을 하고 싶어요. AV에 있는 자원을 쓰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현재까지 서플리컨트는 커버로스 서버한테 TCT만 받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는 아직 AV 베리파이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없어요. 자, 그래서 서플리컨트가 A 서버하고 접속하겠다라는 요청을 커버로스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근거는 이미 갖고 있는 TCT를 갖고서 요청하는 겁니다. TCT를 갖고서 나는 AV 서버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커버로스 서버는 이 TCT를 보고서 아, 이 서플리컨트는 내가 이미 인증했던 거네. 그리고 AV 서버하고 통신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권한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때 얘한테 AV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한 티켓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 같고서 자, 서플리컨트하고 베리파이어가 시큐어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암호키가 필요하죠. 암호키. 그렇죠. 근데 이 암호키는 어떤 암호키여야 돼요? 서플리컨트하고 베리파이어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얘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쓴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서플리컨트하고 베리파이어가 동일한 암호키를 갖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하죠. 자, MIT에 있는 커버로스 개발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바로 이 커버로스 서버가 해결하도록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자, 이 커버로스 서버가 일단 TC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서플리컨트가 AV 서버, 요 AV 서버, A 베리파이어 하고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커버로스 서버는 서플리컨트한테 두 개의 선물을 줘야 돼요. 어떤 선물이냐면 첫 번째는 AV하고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어 라는 이 서비스 티켓을 줍니다. 서비스 티켓. 그 또 하나는 AV 서버하고 통신할 때 쓰는 암호키를 줘요. AV 세션 키. 그러니까 세션 키 여러분들 생각나죠? 세션. 이거 통신할 때만 써 하고서 세션 키를 주는 거죠. 이 두 개의 선물을 주는데 이 두 개의 선물 주는 방법도 아주 재밌어요. 자, 보면 이 커버러스 서버는 모든 사용자의 대칭키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플리컨트의 대칭키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플리컨트만 열어볼 수 있도록 얘를 암호화해서 보내요. 암호화해서.
요게 이제 2번 단계예요. 2번 단계 보면은 세션 키하고 서비스 티켓을 암호화해서 얘한테 보낸다는 얘기예요. 음, 저 여기까지 여러분들 따라왔어요? 음. 자, 그러면 서플리컨트는 두 개의 선물을 하나의 선물 보따리로 받았어요. 얘를 이제 받았어. 얘를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대칭키로 암호화됐으니까 이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AV 세션 키하고 서비스 티켓이 나왔어요. 그러면 AV 세션 키는 내가 가져요. 왜냐면 얘는 AV 서버하고 통신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궁금증이 생기죠. AV 세션 키를 얘도 갖고 있어야 되죠. 얘는 어떻게 줄까? 얘는 어떻게 줄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얘는 어떻게 줄까? 음. 베리파이어의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킨다? 문제는 얘가 베리파이어의 대칭키를 안 갖고 있어요. 베리파이어의 대칭키는 얘하고 얘만 갖고 있어요. 음. KDC 서버는 그럴 줄 알고, 예, 커브로스 서버는 그럴 줄 알고, 이 서비스 티켓을 베리파이어의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 서비스 티켓 안에는 뭐가 들었냐? 세션 키가 들었어요. 음. 그래서 요 서플리컨트는 베리파이어한테 서비스 티켓을 보내요. 서비스 티켓을 보내요. 서비스 티켓을 보내면 얘는 자신의 대칭키로 암호화된 거니까 얘를 풀어볼 수가 있죠. 얘를 풀어봤더니 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서비스 티켓을 보냈는데 이게 자기의 암호키로 열려요. 이 얘기는 커버로스 서버가 믿고 보내준 거구나.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얘를 푸니까 AV 세션 키가 나와요. 이제 이 키를 가지고서 얘하고 통신할 수 있구나.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서플리컨트의 AV 세션 키하고 베리파이어의 AV 세션 키는 동일한 게 안전하게 지금 가 있죠. 이제 지금 박수 쳐야 돼요, 이거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되게 간단한데, 1980년도에 이 커버러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했는데, 당시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게 상당히 창의적이고 아주 어, 대단한 일이었죠. 지금도 여러분들 시사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자, 만약에 여기서 공격자가, 어, 서비스 티켓을 탈취했다. 공격자가 서비스 티켓을 탈취해도 문제가 없죠. 일단 못 열어요. 그렇죠. 못 여니까. 왜냐면 이 키는 커버로스 서버하고 베리파이어만 갖고 있는 키로 암호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음. AV 세션 키는 한 번도 평면 상태로 노출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다 암호화된 상태로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챈다, 중간자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키가 없기 때문에 이 AV 세션 키를 탈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글로써 한번 정리했는데 책에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이 내용도 보셔도 되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되고 잘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커버로스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SSO, 싱글 사인 온이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 용어 자체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의 시스템 인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에 재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솔루션을
통틀어서 SSO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봤던 커브로스예요. 커브로스. 자, 커브로스에서 왜 SSO예요? 인증은 이니셜 로그인에서 여기서 한 번만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 서플리컨트가 AV 서버, 베리파이어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인증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 인증은 오직 이니셜 서버에서 이루어졌던 TCT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만 한 번만 이루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이 TCT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베리파이어 서버에는 인증 기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SS의 장점은 무엇이냐? 단일 패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대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서플리컨트가 커버로스 서버에 이니셜 로그인 할 때만 패스워드 잘 쓰면 되죠. 이때 안전한 패스워드만 이때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베리파이어가 100개가 있다. 100개 패스워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100개의 암호를 쓰느니 안전한 암호 하나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디를 추가, 변경, 삭제, 퇴직자 관리, 인사, 이동 이런 걸 때 관리자 입장에서도 좀 편리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과도한 패스워드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전한 거 하나를 제대로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 포탈, 비비, 도서관 다 단일 아이디, 단일 패스워드 쓰잖아요. 그쵸? 편리하죠? 비비 접속할 때, 포탈 접속할 때, 그리고 뭐 도서관 접속할 때 아이디도 다르고 패스워드도 다르고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 단점 뭐냐? 며칠 전에 우리 포탈에 장애가 있었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죠? 뭐 공지가 나오긴 했는데, 비비는 우리가 지금 학교가 뒤에서 얘기 나올 때 나올 수 있는데, 하나의 SSO 서버를 써서 접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탈하고 도서관하고는 이제 하나로 돼 있는데 비비는 달라요. 비비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SSO 서버를 쓸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커버러스의 최대 단점인데 얘가 고장이 나버리면 얘가 멀쩡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single point of failure라고 합니다. single point of failure. 단일 장애 발생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막으려면 이중화시키는 거죠. 이거를 커브로 서버를 이렇게 이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계정이 노출됐다. 여러분들의 포탈 계정이 노출됐다. 도서관도 쓸 수 있고 비비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투팩터 인증을 하는 거죠. 투팩터 인증. 학교 포탈로 로그인을 해도 지메일 들어가려고 하면은 별도 인증을 요구하죠. 그런 거 안 받나요? 포탈 접속해서 지메일 메뉴를 눌러도 바로 들어가진 않죠. 물론 이제 자기가 이후부터는 이 서버에 대한 인증을 뭐 더 안 하겠다 이렇게 옵션을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다른 데 가서 학교 포탈로 접속해서 지메일을 확인한다. 그러면은 지메일 측에서 인증을 다시 요구해요. 음,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학교는 이제 투팩터 인증이 그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돼 있지를 않네요. 예, 앞으로는 좀 이것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SSO. 자, 다음 5.10절 디렉토리 서버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회사는 많이 쓰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일반 회사에서는 음, 디렉토리 서버를 쓰는 이유는 계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층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LDAP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LDAP이라는 것은 이런 하이라키컬한 계층적 구조 속에서 이 인증 서버하고 디렉토리 서버 간의 이 통신을 통제하는 고도 프로토콜, 라이트웨이트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전화번호부 서비스 하듯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량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서버 윈도우즈 시스템에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고유 제품이고요. 여기 이제 도메인 개념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도메인을 관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IAS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 액세스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인증을 처리하는 서비스. 그래서 MS의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이거를 IAS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요 슬라이드를 좀 유념 있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Trust Directionality and Transitivity. 그러니까 신뢰 관계에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디렉토리 서버, 이게 하이러키컬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디렉토리 서버의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향성과 전파성이 정의가 됩니다. 양방향성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의미합니다. A가 B를 신뢰한다는 것은 B가 A를 신뢰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어, 전제한다는 얘기를 양방향 신뢰라고 하고요. 일방향 신뢰는 A가 B를 신뢰한다 해서 B가 A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방향 신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전파성 개념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중에 하나는 이행적 신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transitiv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X, Y, G가 있는데 X가 Y를 신뢰하고 Y가 G를 신뢰하면 X가 G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이행적인 신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이행적인 신뢰라고 합니다.